동학 화성의 숙서 주체사상 싹투어. 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동아시아 역사, 이제 더 이상 희생양 되지 말아야 한다. 손병희 인재양성교육 오늘날도 소중한 귀감. 근대사는 잘난 양반이 아닌 차별 천대받던 서울, 상놈들이 변혁하고 발전시킨 역사. 이의제 이전술에 당하는 역사 이제 끝내야. 서기 2019년 1월 5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2번 출구 건너편에 위치한 광화문아침 위백학교에서 손윤 위백학교 이사장이 동학혁명과 3.1혁명의 진실을 주제로 심화학습 강의하고 있다. 서기 2019년 1월 5일. 서울 종로구 3호선 안국역 건너편에 위치한 광화문아침 위백학교에서 위암 손병희, 백범 김구 정신을 잇는 심화학습 수업이 있었다. 이날 강의 두 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조병현 위백학교 지도교수가 맡았다. 두 번째 시간에는 손윤 위백학교 이사장이 이끌었다. 손 이사장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 김일성이 만주 길림성 화전연에 있었던 화성의 숲이라는 곳에서 장뼈가 굵었다고 털어놨다. 화성의 숲은 동학 천도교에서 세웠다고 한다. 최동호라는 독립군 장군이 있었는데 천도교인으로서 만주에서 활약한 정예부 소속이었다. 그가 화성의 숲에서 김일성을 가르쳤다고 손 이사장은 상기되어 전했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은 여기서 동학사상을 접했을 수밖에 없고 동학은 민족과 자주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북조선의 국시노릇하는 주체사상이 여기서 나왔다고 확신했다. 그래서인지 현재도 북조선은 천도교를 우대하고 천도교에서 나온 청호당도 존재한다. 최동호 장군은 김구의 한국독립당의 부주석도 여기만 민족주의자다. 그는 현재 북조선 애국열사릉에 묻혔다고 한다. 또 최동호 장군의 아들 최덕신과 그의 처 류미영 부부가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북으로 망명했는데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독립투사 류동열 장군의 외동 딸인 류미영 씨는 지난 서기 2016년 11월에 사망했다. 당시 북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었고 천도교 청호당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양영섭 최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남북 북미 대화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애도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애도화환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북조선 당국은 큰 애도를 표시했다. 남편 최덕신과 현재 북조선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당시 양영섭 부위원장은 애도사에서 애국애족의 길을 걸으면서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성업에 헌신하여 온 명망 있는 여성 정치활동가, 귀중한 동지를 잃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고애절한 심정을 표시한 것으로 당시 북조선 당국은 보도했다. 만주 길림성 화전연에 있었던 화성의 숲. 김일성은 서기 1926년 A학교에 입학하여 천도교 최동호 장군으로부터 동학 천도교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학 천도교, 청호당은 북조선 정권 수립 시에도 살아남았다. 해방 공간에서 북조선도 수많은 당들이 난립했다.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들어왔으나 소련군이 밀고 있는 조선노동당 외에 다른 당은 반동으로 몰려 하나 둘씩 사라져갔다. 청호당이 살아남은 것은 조선노동당 노선과 같거나 더 진보한 것도 있다. 동학의 자주계 벽사상을 잇는 청호당이 비록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혁명을 내세운 조선노동당과 결이 같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청호당이 살아남은 데는 다른 이유도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성과 동학 천도교와의 인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손 이사장이 천도교와 김일성과의 인연을 상세하게 밝힌 이유는 동학 천도교가 근대사는 물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리기 위함이다. 동학이 우리 역사에 끼친 것에 비해 너무나 적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일통시대를 맞이하여 73년 이상 분단된 채 켜켜이 쌓인 남북 이질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숙제다. 동학 천도교와 북조선과의 깊은 인연이 이질화를 극복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이날 심화학습을 이의제의로 시작했다. 중국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다. 적으로 적을 이긴다는 말로 풀이된다. 서기 19세기 서양열강의 동아시아 침략과 이를 이어받은 일제의 침략전쟁 속에서 파악하려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이의제의 전법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원 최재우를 리조선 정권이 죽였는데 이것을 이의제의 관점에서 보았다.
수원의 동학은 민족, 주체, 척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동경대전에도 개같은 외정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동학 수호는 일본의 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적을 또 하나의 적인 미조선 정권을 이용해서 죽였다고 풀었다.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전쟁 때 관군이 동학군을 죽였는데 일본이 배후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의 형사고소 사건도 이의제의로 보았다. 이 소장은 식민사관청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그를 자신을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했다고 하여 전 고려대 교수 김영구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 사건을 맡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나상훈 1심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도 조선 총독부 식민사관을 만들어낸 일제가 배후에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을 이용해 이 소장을 처벌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다. 손 이사장은 이러한 적의 이의제의 전법을 각성해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손윤 이사장은 이날 수업에서 대륙에 잠들어 있는 우리 역사도 언급했다. 이의제의와 관련하여 백이숙제 무덤이 있는 곳을 다녀온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사진은 백이숙제 무덤을 표시한 표지석이다. 이어 그는 동학이 어떻게 3.1혁명을 주도했는지 밝혔다. 그는 3.1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또 3.1 만세혁명이 대한강토뿐만 아니라 만주, 연해주, 미주 등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사전 준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데는 위암 손병희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위암 손병희는 서기 1912년께 향후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인재 양성을 시작했다. 480명이 넘는 인재들을 모아 교육시켜 대일 독립전쟁에 대비했다. 그는 포덕 53년 서기 1912 천도교에서 발행한 중앙총부휘보 내용을 소개하며 거기에 이름을 올린 여러 인사를 거명했다. 3.1혁명 독립선언서에 이들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3.1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발행된 휘보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위암이 3.1혁명 일으키기 7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또 3.1혁명 한참 전에 보성인쇄소를 차린 것이나 조선독립신문을 발행한 것도 3.1혁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데 보성인쇄소가 결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1혁명은 동학, 천도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위암 손병희 활약을 높이 샀다. 위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수행 내공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손 이사장은 이날 동학, 천도교가 갖는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다. 동학은 천도인데 우리 고유 사상인 홍익인간이라고 일갈했다. 천지인, 삼위일체, 천일합덕, 신인일치 등과 맥이 같다고 보았다. 국통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유교, 불교, 선교, 기독교를 아우르는 동학을 피력했다. 수원 최재우가 받았다는 을묘천서는 고구려 천서인 천부견과 통하는 것이라고 풀었다. 대일항쟁 초기 천도교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천도교 발행지 중앙총부 휘보. 이 휘보에는 3.1혁명 당시 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다수의 천도교인이 들어있다.